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창원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3년이면 창원시의 고급형 간선 직형버스 SBRT가 운행됩니다. 2030년에는 수소트램 도시철도도 개통됩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6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까지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사과재배 90년을 맞아 과수원의 체질을 바꿔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창원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 집합 제한을 버틸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은 또 다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등 차량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곳곳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 제한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자 창원광장 앞 1차선 도로엔 비상등을 켠 차량 10여 대가 줄지어 움직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버텨왔지만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대출은 막히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은 못하게 되는 상태. 본격적인 차량 시위가 시작되자 경찰이 사이카 등을 동원해 길목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집에 가라 아닙니까? 회사 내라. 장사할게 그러면. 어려움은 저희도.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 이들의 차량 행진은 창원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다 3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감염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로 따져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응을 할 수 있게, 결론적으로는 영업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현재 창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 시위로 보고 기동대 5개 중대 등 경찰 4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선 사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억압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경남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3년엔 고급형 간선 급행버스 SBRT를 운행하고 2030년엔 수소트램을 이용한 도시철도를 개통할 예정인데요. 변화되는 창원의 대중교통 체계를 정영민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창원의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버스 분담률은 23% 수준, 10명 중 2명만 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 급행버스가 창원에 도입됩니다. 도입 구간은 18km로 창원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를 먼저 개통한 뒤 도계광장에서 마산 6호 광장을 연결합니다. SBRT의 핵심은 우선 신호 시스템. 자동으로 신호를 우선 처리해 멈춤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고 추월 차로까지 확보됩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고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도가 더 높아지게 돼서 쾌적한 교통 환경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류장 38곳에는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고 지하철처럼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시스템도 도입돼 시내버스의 환승센터 역할도 맡게 됩니다. 투입 차량은 전기 굴절버스입니다. 버스 2대를 연결해 한 번에 8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고 시속 70km로 운행해 운행 시간 14분 단축, 대중교통 이용은 12%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우선 전기 굴절버스 4대를 시작으로 구간을 확장하면서 수소트램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램이나 BRT가 같은 미래교통수단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단기적 이걸 실행하는 그런 계획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을 이용해 마창진을 오가는 총연장 66km 구간에 3개 노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까지는 1노선, 2노선은 창원역에서 진해역을 연결하고 3노선은 월양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입니다. 창원의 대중교통수단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공사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줘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중교통은 저는 공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BRT에 이어 도시철도가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철도망과 연계되면 창원은 세계적인 친환경, 미래교통 요충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67명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전까지 전도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접종률 높이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예방접종센터, 외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남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17.7%인 18,700여 명으로 경남 1차 접종률 52.9%에 크게 못 미칩니다. 방역당국은 창원이나 함안, 창녕, 의령 등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집단 감염이 백신 접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접종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주말 예방접종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언어를 번역해서 예방접종 안내 문자 발송과 추석 전 전도민 1차 접종률 70% 달성도 진행 중입니다. 18세 이상 49세 이하 접종이 본격화됐고 긴급 출국자나 미등록 외국인 등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얀센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한편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67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명 이상입니다. 창원에서 치료 중이던 60대가 숨져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과 마트, 목욕장업 운영자와 종사자의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하동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사적 모임의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유흥시설 관련자의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나오실 땐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전 중 경남 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지리산 부근은 내일 아침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사천과 하동, 창원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과 사천의 낮 기온은 31도, 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직접 느껴지는 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3도, 함안은 21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치고 난 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비는 오다 멈췄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창군이 사과 재배 90년을 맞아 과수원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개선책을 시행 중입니다. 노동력은 적게 들지만 사과 품질은 뛰어난 다축 수형을 도입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밑동에서 올라온 가지가 두 개로 갈라져 곧게 뻗어 올라갑니다. 이축 수형의 사과나무는 키가 3m 이하로 양분이 열매에 집중적으로 전달됩니다. 옆으로 뻗는 평면 형태로 자라서 햇빛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사과의 품질이 균일하고 당도도 평균 2브릭스 이상 높습니다. 관리 면에서도 가지를 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받침대 없이 걸어 다니면서 대부분의 농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최근 농촌 현실에 적합합니다. 농약이나 비료 같은 재료비는 30% 이상 절감되는 반면 수확량은 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 1헥타에 2톤입니다. 2톤인데 이거는 최소 8톤 이상 그 농가의 기술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10톤이 넘어갈 수도 있고. 거창군은 내년까지 다축과원 25헥타를 시범 조성하고 안정적인 묘목 공급을 위해 묘포장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0만 그루를 보급해 400헥타 규모의 미래형 사과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배 기술을 정립해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와 올해 사과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필요한 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공연 소식을 비롯한 도내 문화계의 다양한 이슈를 문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악과 재즈,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가 진주에서 펼쳐집니다. 리버사이드 앙상블 신노이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팀프 앙상블 마스터 시리즈 베토벤 장엄 미사가 내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베토벤 장엄 미사는 바흐 비단조 미사와 더불어 서양 음악사를 대표하는 걸작 미사곡으로 대전 시립합창단과 소프라노 윤정난, 테너 최상호 등이 협연합니다. 경남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할 수 있는 경남 원로작가 7인 7색 순회전이 오는 1일부터 5일 동안 창원 상상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박노태, 이상남, 최명환 등 원로작가 7명의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소장작품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진해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재단이 보유한 지역작가 작품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는 정회순 작가의 월영대를 비롯해 13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진주 내동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 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열립니다. 기업체 투자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1회 창녕군 계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2차 반려인 주민특강이 오늘 오후 6시 30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됩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개장식은 오늘 오전 10시 사천 케이블카 휴양림에서 열립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감염병 핑계로 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간호사 1명이 맞는 환자 수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2~3배 많고 병상도 부족해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서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가 진주시 충무공동 드림 IT밸리 지식산업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 11개 시군 돌봄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주혁신도시의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 세라믹 섬유 융복합센터는 내년까지 로봇 자동 성형기 등 24종의 평가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에서 시험 평가,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당국의 3주기 대학기본 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김해 가야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들이 어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이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되도록 했다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되 모든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두산공작기계 매각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두산공작기계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과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이번 매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작기계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는 자본이 빌린 돈으로 경영하겠다는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고용 보장을 비롯해 노조 인정과 단체 협약 승계, 정부의 매각 과정 감독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시외버스 업체 김해여객 노조가 매일 출퇴근길 경남도청과 김해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체불을 두고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시 연초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세탁소는 거제 양대 조선소 협력사 노동자들이 분진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개인적으로 세탁소에 맡겨온 불편을 덜기 위해 작업복의 수거와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의붓 딸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살 A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어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